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지아스입니다. 제가 온라인으로 관리하고 있는 소방특채 수험생분께서 저희 카톡으로 이제 소방특채 영어 어휘를 암기를 하는데 어휘가 잘 암기가 안 돼가지고 고민을 하셔가지고 저에게 질문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 답변 한번 공유해 드릴게요. 우선 소방특채 영어 자체가 어려운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진 않습니다. 보통 뭐 수능 영단어 플러스 소방 전문어휘 이 정도 알면 되는데요. 이때 어휘를 암기할 때 효율적인 방법들이 많이 있겠죠. 저는 편입영어를 제가 이제 공부했었을 때 제가 공부해 본 경험으로는 어떠한 어휘를 적어도 다양한 지문에서 한 3번 이상은 반복이 되어야지 눈에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A라는 단어를 암기를 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이 보통 영어 어휘를 공부할 때 뭐 전문 어휘 교재를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반복해서 회독을 하다 보면은 점점 익숙해질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어휘들은 계속 삭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웃풋 연습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카톡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매일매일 어휘 테스트를 볼 수 있게끔 어휘 테스트를 보면서 매일매일 정해져 있는 범위의 어휘를 암기하고 테스트 본다. 그래서 모르는 단어들을 계속 체크하는 거죠. 그러면 확실하게 아는 단어는 삭제를 하면 되겠죠. 지금은 아는데 나중에 모르면 어떡하냐? 괜찮아요. 어차피 소방특채 영어를 공부하면서 어휘, 문법, 구문, 독해에서 그 단어가 중요하다고 하면은 분명히 나올 거예요. 사실 우리가 뭐 어휘 따로, 문법 따로, 구문 따로, 독해 따로는 아니죠. 다 똑같은 영어 지문이잖아요. 그러면 영어 공부하는 순간 자체에서는 어휘는 계속 우리가 노출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휘는 당분간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3번에서 4번은 그래도 봐야지 좀 익숙해지고 외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휘를 외울 때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누군가는 뭐 해마 연상법이나 연상법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누군가는 어원을 이용해서 외우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누군가는 예문을 이용해서 암기를 할 수 있죠. 다 좋은 방법입니다. 연상법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진짜 안 외워지는 단어들 있잖아요. 그런 단어들의 마지막에 해마 연상법을 이용해가지고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어차피 시험 영어이기 때문에 어휘를 보고서 대략 뜻을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영어 강사 쓰는 저는 이렇게 어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생님분에게 이 어원 자료를 드렸어요. 이걸 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혹시 모르는 단어 있으면 이거 ABCD로 지금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봐서 어원이 있으면 어원을 보면은 더 쉽게 연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원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예문도 중요하죠. 왜냐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어휘가 어휘 교재에 나와 있는 그 어휘 뜻이 아니라 문맥에 따라서는 뜻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독해서 이런 게 참 중요해요. 어휘 사전에서 봤을 때 이런 뜻을 외웠는데 막상 독해를 하다 보니까 그 뜻이 아니라 좀 비슷한 다른 뜻으로 좀 더 폭넓게 사용된다는 거죠. 보통 기초 수험생분들이 독해를 할 때 초반에 좀 시행착오 하는 게 한국어와 영어를 1대1로 대입해서 해석을 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감으로 독해야 돼요. 왜냐면 영어랑 한국어는 다르기 때문에. 대신에
추후의 독해 단계에서는 해석을 보니까 이러한 문장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구나. 좀 더 유연한 마음을 가져가지고 우리가 약간 의역 같은 거 좀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직역이 초반에는 직독직해. 앞에서부터 해석하는 게 중요하지만 나중에 독해를 할 때는 특정 어떠한 표현이나 특정 문장에 대해서는 의역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독해 연습을 할 때 자이스토리 독해를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직역과 의역이 둘 다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직역. 우리는 빠르게 풀어야 되니까 앞뒤 왔다 갔다 해석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읽을 때는 앞에서부터 해석하는 직역이 필요하지만 가끔씩 어려운 문장은 의역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상법이든 어원이든 예문이든 필요에 따라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휘를 잘 외우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이 보고 있는 어휘 교재를 계속 반복하자. 그리고 모르는 단어 위주로 계속 체크해서 줄여나가는 공부를 하자. 그리고 암기가 잘 안되는 어휘 같은 경우는 어원을 봐도 좋고 연상법을 이용해도 좋고 그리고 예문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일매일 아웃풋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독해 지문에서 이제 실제 지문에서 보면은 처음에는 전에 외웠던 단어라도 당연히 그 지문에서 뜻이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원래 그래요. 저도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제가 편입영어 공부했을 때도 한 3번은 그래도 다양한 지문에서 3번은 봐야지 그 단어가 외워진다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어디서 봤던 단어인데 독해 지문에서 이게 바로 그때 그 단어였구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독해 지문을 꾸준히 풀면서 또는 구분 독해를 꾸준히 풀면서 그 단어가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암기가 될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쌤 단어가 너무 안 외워져요. 자주 봐도 안 들어오고 오래 봐도 안 들어오고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영어 강사로서는 수험생들마다 언어 감각이나 어휘 실력은 다들 달라요. 누군가는 수능 때 수능 영단어를 많이 암기했던 분들은 공무원, 경찰, 서방, 옛날 경찰 영어도 있었으니까요. 영어 시험을 준비한다 했을 때 어휘를 남들보다 좀 더 빠르고 많이 외울 수 있는 거고 공부를 오랜만에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어휘를 많이 안 외웠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휘는 하루에 1시간을 암기한다 해볼게요. 그래도 이 1시간 안에서 부족한 감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하는 게 부족한 부분은 자투리 시간에 좀 더 활용을 해보자. 쉬는 시간, 점심시간, 저녁시간, 버스나 전철 안에서 그리고 잠자기 전에 특히 잠자기 전에 어휘를 보고 자면 뇌 과학에 의해서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바뀐다고 하죠. 그리고 그래도 부족하면은 다른 과목 공부하면서도 앞에 5분씩 넣는 거예요. 저희 공패스 클래스 같은 경우는 제가 수험생들 관리할 때 어휘 부족하신 분들은 매 교시마다 앞에 5분씩 더 넣으세요. 이러면 이 자투리 시간도 무시 못합니다. 그리고 어휘 교재를 만약에 암기를 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1회 독에서는 일단 완벽한 암기는 쉽지가 않아요. 영어 강사로서는. 양이 많고 완벽하게 암기가 되는 건 컴퓨터죠. 사람이 아니죠. 1회 독의 목표는 정해진 기간 안에 먼저 다 못 외워도 좋아요. 회독을 목표로 해보세요. 왜냐면 영어 강사로서는 어휘라는 거는 한 번 봤을 때 보다는 2번 봤을 때가 좀 더 익숙해지고 2번보다는 3번, 3번보다는 4번이거든요. 그래서 1시간 안에 내가 만약에 3대1을 외우기로 했다. 또는 100개를 외우기로 했다 해볼게요. 그런데 특정 날에는 어휘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내가 3대를 다 못 외울 수도 있고 2대이나 해서 100개가 아니라 한 70개밖에 못 외운다고 할게요. 괜찮아요. 일단은 여기까지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자투리 시간에 눈으로 약간 좀 보는 겁니다. 자투리 시간에 외우라는 건 아니고 눈으로 보라는 거죠. 왜냐면
어휘 교재를 1회독하는 거는 우리가 완벽한 암기가 아니라 정해진 기간에 회독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표제어 위주로 봐주세요. 뭐 파생어, 동의어, 초반에는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어휘 교재를 2회독 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2회독 할 때는 그 전에 1회독 할 때 다이어 있잖아요. 한 단어의 뜻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이어도 한 번에 다 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완벽하게 암기하는 거 쉽지 않아요. 일단 중요 뜻 한두 개만 먼저 우선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휘 교재 2회독 할 때는 아마 1회독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익숙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2회독에서는 아는 단어는 이제 삭제를 해주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모르는 단어 위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다이어도 주요 뜻 이제 한두 개 뜻을 먼저 외웠다면 그 다음에 뭐 세네 개 이렇게 조금씩 넓혀가면 되는 거고, 아직까지는 뭐 파생어나 동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표제어만 집중해 주세요. 그러면 어휘 교재 3회독 정도 하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때부터가 이제 진짜 암기가 잘 될 거예요. 즉 수험생들마다 어휘 실력은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는 2회독에서 좀 암기가 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누군가는 3회독, 누군가는 4회독. 그래서 어휘는 좀 힘들지만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영어는 꾸준한 게 중요해요. 근데 수험생들이 너무 성과를 바라거나 아니면 조급해지면 좀만 안 되면 불안해질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어휘 테스트를 봤는데 지금 많이 틀렸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체크해가지고 다음 회독 때 다시 보고, 더 많이 보고 싶다? 그럼 자투 시간에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암만 이렇게 어휘 테스트를 한다 하더라도 한계는 있어요. 하지만 괜찮다. 왜? 우리가 문법을 공부하든 영어에서 구문을 공부하든 독해를 공부하든 분명히 그 단어가 중요하다면 이 지문 안에서 나올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반복이 되고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쿨해져야 돼요. 내가 많이 틀리면은 불안해하기보다는 다행이다. 지금 아직 이 단어들이 내가 빵꾸가 났구나. 그리고 그 부분을 자주 보는 거예요. 더 많이 보고 싶어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주세요. 앞에서 말했죠. 쉬는 시간, 점심시간, 저녁시간, 버스나 전철 안에서 잠자기 전에 하루에 그러면은 1시간 이상이 더 생깁니다. 한 달이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뭐 독해 지문도 풀 거고, 그리고 기출도 풀 거고, 그러면 계속 어휘들이 많이 쌓이실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자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소방특채 수험생들은 이제 공무원이나 이제 소방 공채와는 다르게 영어 자체가 어휘가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 정도 내에서만. 그러면 본인이 보고 있는 어휘 교재 플러스 나중에 어휘 노트라는 걸 만들 거예요. 이 어휘 노트라는 거는 뭐 구문 독해도 그렇고 유형별 독해도 연습하고 나중에 이제 기출도 아마 연습을 할 건데, 여기서 모르는 단어들을 싹 다 정리할 겁니다. 그럼 본인이 보고 있는 어휘 교재를 집중 좀 봐주시고, 요 어휘 노트는 나중에 자투리 시간에 눈으로 볼 거예요. 그럼 본인이 보고 있는 어휘 교재와 이 어휘 노트와 겹치는 단어들은 복습 효과가 있겠죠. 하지만 본인이 보고 있는 어휘 교재에서 빠진 부분, 특히 유형별 독해나 기출을 풀다 보면은 독해에서 자주 쓰이는 찐 독해형 어휘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교재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괜찮아요. 어차피 시험이 4월 초기 때문에 3월 말까지 계속 많이 틀리면서 계속 꾸준히 부족한 점을 보완하면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반복이 되면서 성과가 계속 이제 눈으로 보이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내가 어휘가 많이 틀린다. 슬퍼하지 말자. 쓴 양을 먹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아직 이 부분이 약하구나. 이런 거를 쿨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면은 좀 더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조급해하지도 마시고요. 일단은 3월 말까지 최대한 나의 어휘 실력을 올린다고 생각하고 선택과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